내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요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멈춰서야 하나요?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윙소리가 나거나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잠깐 휘청거린 적 있나요? 또는 요즘 들어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하려던 쉬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저녁 조금씩 나. 저렴한 음식 착취죠. 비싼 보충제보다 효과적입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 서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착한 음식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그런 작은 신호들을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뇌와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고된 뇌졸중 환자의 약 68%가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중 80% 이상이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작은 혈전 하나면 당신의 남은 반평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진 상태라면 작은 혈전 하나만으로도 막혀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바꾸면 많은 손상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기회를 주기만 하면 놀라울 만큼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내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저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약만 제대로 처방하고 혈압과 혈당만 잘 조절하면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응급실 앞에서 울리던 119 사이렌 소리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환자는 58세 최연우 씨 7016번 버스를 모는 기사님이었습니다. 오른쪽 얼굴이 살짝 비틀리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으며 말소리는 끊어지고 흐릿했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니 최 씨는 3달 전부터 손이 저리고 머리가 아팠지만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곧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겼다고 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운동 피질 부위에 작은 혈관 한 갈래가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광범위한 괴사로 번지기 전이었죠. 응급치료 후 다행히 회복세를 보였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이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자신의 몸 신호에 귀 기울였다면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퇴원 후 마포에 있는 최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부엌 안엔 아직도 튀김 기름 냄새가 은근히 남아 있었고 선반 위에는 색이 바랜 정제식 무료 플라스틱병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싸고 마트에서 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싼 기름 때문에 지금 선생님의 혈관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최 씨에게 아주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에 잊혀진 것은 뇌졸중에 대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첫째,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찜, 구이 혹은 좋은 기름을 아주 조금만 써서 빠르게 볶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작은 병이 약 9영원 정도지만 이건 제가 매일 먹는 혈관 영양제 같은 기름입니다. 셋째, 들기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랑이자 식물성 오메가 3AL가 풍부한 기름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혈중 지방을 낮춰줍니다. 저는 최 씨에게 각각 한 병씩 사서 개봉 날짜를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2달 이상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두부, 데친 채소, 비빔밥 위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갈만 뿌리고
기름을 오래 가열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단 2달 후 혈중 지질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눈빛 속에 다시 삶의 자신감과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올바른 기름 선택이 진짜 치료라는 것을.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 통로입니다. 혈관이 맑고 깨끗해야 모든 장기가 제대로 영양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산화된 기름, 짠 음식, 나쁜 지방, 그리고 과한 당분을 계속 흘려보내면 혈관은 서서히 굳어지고 탄력을 잃다가 언젠가는 낡은 수도관처럼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환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식용유만 바꿔도 뇌졸중이 예방된다고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기적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만이 약입니다. 하루에 좋은 기름 한 숟갈, 어제보다 조금 덜 짠 식사 한 끼, 그리고 1시간 더 일찍 자는 밤. 그게 바로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진짜 약입니다.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뇌경색 환자의 80%는 발병 전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제가 버스 기사님 이야기를 딸 박선영에게 해주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은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 그저 심장과 뇌가 건강해지는 먹는 법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광고도 판매도 아닙니다. 그저 의사인 저조차 매일 실천하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습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드로 코로스모. 첫째,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심장과 뇌에 탁월한 2가지 저렴한 기름. 둘째, 활성 성분을 지키면서 산화되지 않게 사용하는 온도와 양. 셋째, 극단적인 절식 없이도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3일 식단 예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3분 만에 집에서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모두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저는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혈관 건강, 기억력, 그리고 돌연 뇌졸중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잠시 후 제가 지난 20년 동안 혈관을 맑게, 뇌를 맑게 유지해온 정확한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연우 씨가 회복한 후 저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을 이겨내게 돕는 것보다 다시는 겪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두려움을 느껴야만 비로소 믿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말하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뇌졸중의 80%랩 294, 사전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 초봄 어느 아침, 연남동 제 진료실 문을 한 여성이 천천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니트를 입고 의료용 마스크를 쓴 눈빛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서, 49살이에요. 회계 일을 합니다. 요즘 머리가 자주 뻐근하고 오른손 손가락이 가끔 저리며 일어설 때 어지럽고 밤엔 잠이 잘 안 와요. 혈압을 쟀습니다. 138, 86. 공복 혈당은 110mg/d에 LDL 콜레스테롤은 148mg/d에 모두 아직 질병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뇌와 혈관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약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아침은 보통 어떻게 드세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블랙커피만 마셔요. 가끔 샌드위치 하나 정도요. 그럼 점심은요? 회사에서 도시락이 나와요. 빨리 먹고 회계 정리하느라 늘 급하게 먹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물 대신 커피, 그리고 필요의 2배는 넘는 소금과 산업용 기름. 저는 진료실 옆 캐비닛을 열고 4병의 기름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마가린, 하나는 정제 식용유, 그리고 작은 병 2개 하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하나는 들기름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앞에 2병은 싸고 쓰기 편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과도한 오메가 6 지방산이 숨어 있어요. 이게 많아지면 몸속 염증이 늘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결국 동맥경화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뒤에 2병,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은 자연이 만든 혈관 영양제입니다. 먹는 약이 아니라 단지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름만 바꿔도 그렇게 달라져요, 선생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끼, 수십 가지 음식, 모두 기름을 거쳐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본이 틀리면 위에 아무리 좋은 걸 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카옌,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좋은 기름 1, 2큰술, 식사마다 나누어 사용하기.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두부, 구운 생선, 비빔밥에 살짝 뿌리기. 들기름은 나물이나 비빔밥에 사용하되 오래 가열하지 않기. 어두운 병에 담아 빛을 피하고 2개월 안에 사용하기. 한번 불에 올린 기름은 절대 다시 쓰지 않기. 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름만 바꾸지 말고 소금도 줄이세요. 한국인은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치의 2배 이상입니다. 소금 일기 늘어날 때마다 그만큼 심장과 혈관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소금을 조금 덜 넣고 파마늘 후추로 향을 살리세요. 김치는 짠 간을 피하고 먹기 전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라면을 먹을 땐 스프는 절반만 넣고 채소, 달걀, 두부를 추가해 보완하세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단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혈압을 재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5분간 휴식 후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2발은 바닥에 평행하게 두고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추어 측정할 것. 1분 간격으로 2번 재서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밤에 자기 전 이렇게 2주간 측정해서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했죠. 그녀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끔 일어설 때 어지러운데 괜찮을까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건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천천히 일어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혈압을 너무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130, 80 이하, 그보다 더 낮을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경동시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들깨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거 찾으셨어요? 하고 묻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들기름은 냉합착, 색은 연한 황금색, 향이 고소하고 부드러워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기름에서 신맛이나 쓴맛이 나면 바로 버리세요. 그건 이미 산화된 겁니다. 옆에서 듣던 윤 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맞아요. 저는 매주 직접 짜요. 단골들 다 건강해졌다고 해요. 우리는 그 말에 함께 웃었습니다. 볶은 참깨 냄새로 가득한 따뜻한 시장 한켠. 그 순간 저는 신뢰가 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달 후 김민서 씨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얼굴빛이 훨씬 밝았습니다. 혈압은 평균 126, 78, LDL은 113gdl, 공복혈당은 96mgdl. 수치보다 더 기쁜 건 그녀의 표정 속에 자리한 안도와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제발 눈 좀 떼봐요. 살려주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저녁 식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차가운 두부, 신선한 채소 샐러드, 몇 조각의 토마토 위에 반짝이는 올리브 오일 한 겹. 애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요즘 몸은 좀 어떻습니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손저림이 사라졌고 잠도 깊게 자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전혀 무겁지 않아요. 처음엔 올리브 오일 냄새가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향이 참 좋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몸이 좋은 변화를 알아차린 증거예요. 돌아가기 전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말에 가끔 소주를 마시는데 끊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누가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술은 혈압을 출렁이게 하고 잠의 질을 떨어뜨리며 심박수를 빠르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끊는 게 좋고 아직 어렵다면 정말 소량만 꼭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보리차로 바꿔볼게요. 저는 그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는 응급경고 신호표였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진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발생 시간을 적고 직접 운전하지 말고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챙겨가세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종희는 생명과 후회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그녀가 병원을 나설 때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은 긴 강의보다 실행할 수 있는 한 걸음의 길을 원합니다. 그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의 좋은 기름, 조금 덜 짠 한 끼, 내서 충분한 잠,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이수진 씨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고등어구이, 두부, 짙은 잎채소 샐러드, 보리밥. 그녀는 나물 위에 들기름을 살짝 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가족도 당신 환자 식단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만 먹는다면 병원은 한산해지겠지. CBNG, 리디슬, 미비엔. 식탁에 앉아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구운 생선 냄새가 어우러진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천천히 현명하게 사는 예술이라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건 단 하나. 너무 늦기 전에 멈출 줄 아는 것. 김민서 씨의 미소를 본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있다는 사실을요. 아침은 혈관이 가장 연약한 시간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은 온몸을 깨우기 위해 더 세게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루 전체 뇌졸중의 80%가 이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몸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하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15분에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옆으로 살짝 돌아누운 채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가볍게 쭉 뻗으며 몸을 깨웁니다. 환자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당신의 혈관이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결정합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어지럽다고 느끼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g를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도 설탕도 넣지 않은 순수한 물입니다. 하룻밤 동안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고 잠들어 있던 간과 신장을 깨우는 첫 신호이지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소금을 조금 타면 더 좋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고혈압이 없다면 천연 바다소금을 아주 작은 꼬집 넣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물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저는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풀과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기.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스이워 캡트럴 아침 심장 리셋 호흡법이라 부릅니다.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 하셨고 일주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오싱크라니. 그 후 저는 집 근처 공원을 1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빠를 필요도 걸음수를 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발바닥이 땅을 느끼고 손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시선은 멀리 향하도록. 이른 아침의 찬 공기 속에서 하얀 숨결이 피어오르고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해가 지붕 위로 고개를 내밀 때 저는 늘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침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커피를 마시지만 항상 식사 후에만 마십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를 자극하고 특히 40세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보상이지 몸을 억지로 깨우는 채찍이 아닙니다. 저의 아침 식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작은 보리밥 한 그릇, 계란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린 차가운 두부 몇 조각, 들기름을 곁들인 데친 채소, 그리고 키위나 사과 같은 작은 과일 한 개. 바쁠 때는 그린 스무디로 대신합니다. 시금치, 사과, 두유, 그리고 올리브 오일 반 숟갈. 5분이면 충분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침 혈관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공복 상태로 집을 나서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간이 스스로 당을 더 만들어내며 결국 심장이 2배로 고생하게 됩니다. 많이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한 가지와 통곡물 한 가지, 예를 들어 삶은 달걀과 통밀빵 한 조각, 혹은 무가당 두유에 끓인 오트밀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규칙성.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식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3일만 실천해보세요. 혈관이 달라집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에게 소개한 3일 혈관 클렌즈 식단입니다. 1일차, 가볍게 정화하기. 아침, 보리밥 플러스 계란찜 플러스 두부 플러스 데친 채소 올리브 오일 살짝. 점심, 고등어구이 플러스 저염 김치 플러스 들기름 채소 샐러드. 저녁, 오트밀주 플러스 호두 플러스 작은 바나나. 2일차 염증 줄이기. 아침, 두유 플러스 오트밀 플러스 올리브 오일 4가스푼 플러스 사과. 점심, 미소 된장국 저염 데스 데친 채소 플러스 두부 부침 플러스 현미밥 약간.